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710 대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종부세, 양도세 전부 뭐 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취득세.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냐, 그쵸? 그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뽀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소식이 최종 확정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기사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몇 번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세지면 세졌지. 이러면 하면 되구나. 그렇지. 더 약해지면 약해졌지. 더 세지진 않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요 정도 내용은 알아야 돼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기사 제가 2개 가져올 거고요. 이제 세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특히 세대의 기준, 요거에서 지금 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전에 1%, 2%였을 때는 그래도 뭐 이러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8%, 12%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세 번째 기사를 가져올 건데, 간혹 가다가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뭐 단톡방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취득세 올라가 봤자 이거 공제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거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장 질문은 상황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 그녀가 조금 일찍 온다면은 못 하는 거고, 혹시 늦게 오면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기사를 몇 개를 가져왔냐면은 총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가 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 취득 시점 따라서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 요거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볼 거니까 요걸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달 증여 취득세 12% 인상, 시장 왜곡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세대 기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는데, 7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이제 우리 한 2, 3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요 기사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 시점 따라서 기존 취득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저는 읽기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일반 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 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시행일이 언제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아마 뒤에 보겠지만 8월 1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간 내 매각하면 중과 배제 해주겠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행정안전부. 자, 우리 여러분들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와 수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이 이제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이제 국어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참고로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은 국어 언어 영역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전국에서 꽤 높은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국어 언어 영역 저는 딱 2개 틀렸습니다. 갑자기 뭔 얘기 자, 일단 중요한 게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행정안전부.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다. 요런다는 거죠. 갑자기 행안부가 왜 나와? 뭐 세금이니까 기재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세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그래요. 지방세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데, 자,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좀 예외 두겠다는 거죠. 그 일정 기간이 일반 매매라면은 시행일 후 3개월, 그러니까 시행일이 8월 1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상이. 그럼 8, 9, 10,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라면은 7월 11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잔금을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빠르게 보고 제가 뒤에 또 정리 다 해놨으니까 정리된 걸로 써머리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를 적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면은 1%란 말이에요, 취득세가. 그럼 500만 원이거든요. 뒤에 이제 가산세는 뺄게요. 그럼 500만 원 내던 거를 만약에 내가 3주택이다. 저쪽 뭐 시골에 집이 있어가지고 3주택이 됐다. 그러면은 12%, 6천만 원 내야 돼. 6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세부점이 큰데, 자,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다만, 자, 이게 중요하죠. 다만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일, 1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는 일반 매매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 즉 1에서 3%가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자,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이죠. 자, 그럼 이날은 7월 10일 포함이에요. 포함. 이게 7월 10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 매매는 3개월인데 이 시행일이 현재 8월 1일 예상이라는 거죠. 8월 1일 예상.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3개월이니까 언제까지예요? 10월 말까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은 3년 아니니까 언제까지일까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21, 22, 23. 아, 나 수학도 잘했는데. 자, 그래서 23년 맞죠? 7월 말까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갑자기 당황스럽네. 국어 잘했고. 자, 그래요. 그래서 7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7월 10일을 포함해서 그 전까지 뭔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계약이 또 있어요. 이 계약이 그냥 계약, 가계약 이런 거 안 되고, 계약서 써야 되고, 플러스 계약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예리하다. 10월 31일 토요일인데 주말에도 등기 가능한가요? 자, 여신님 질문 아주 좋아요. 아마 이 경우에는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죠. 자,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 즉 1번 주택 있죠. 먼저 가고 있었던 주택을 매각을 안 했다는 게 확인 들어가면은 2주택자 세율 8%를 적용해서 차익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 들어가겠죠. 사후관리. 이거 하려면 사후관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안 하면은 세금도 더 낼 뿐더러 아마 가산세도 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현재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지방세고 일시적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잖아요. 이건 이제 국세거든요. 국세 두 개가 달라.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경우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글자만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 조그마한 화면에 글자만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야지. 자, 정리를 해야죠. 자, 좀 전에 본 기사죠? 자, 좀 전에 본 기사입니다. 자, 일반 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 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죠.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간 내 매각하면 중과 배제. 이때 중과는 취득세 중과. 이거를 배제해주겠다 하는데,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는 막 정리 잘했다고 막 뭐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러던데, 그렇다고요. 자, 다만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사를 한 건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예상 아니라고 적었어요. 혹시 여기서 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100%라고 믿으면 안 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정리를 이제
잘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갑자기 채팅창을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왔죠. 요 7월 10일 요 날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일반 매매를 했다. 일반 매매 했다면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치르면 돼요. 근데 시행일이 언제다? 8월 2일 시행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8월 2일이니까 8, 9, 10, 10월 말까지. 그쵸?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3년이니까 얘는 23년 7월 말까지. 요렇게 하면은 되겠죠. 다만, 이때 일반 매매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약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가계약 인정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되고, 8월 1일 날 시행된다면, 요때 이제 곧바로 적용돼요. 곧바로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중간에 낀 애들이죠, 낀 애들.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중간에 이렇게 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간에 이렇게 낀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7월 10일이 넘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빨리 잔금 쳐야지, 뭐. 방법 없잖아요. 물론, 요때 시행일이 뭐 9월 1일, 10월 1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긴 한데, 뭐, 왜 요행을 바래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그쵸? 근데 이제 말처럼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돈이 한정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이분들이 조금 약간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바로 얼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아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취득세가 곧바로 들어가느냐?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는 하는데, 실무 입장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실무 입장에서는 이 지방세와 국세가 좀 갈라져 있어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서로 다른 집 살림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이렇게 합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세는 자기들만 생각을 해요. 자기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1주택으로 일단 취득세를 부과해서,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나옵니다. 1에서 3%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요건을 못 갖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전주택 매도를 제때 못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당연히 주택수가 2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3년 하루가 지나서 팔았어요. 그러면 비과세 안 되죠. 그러면 1주택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2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주택으로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럼 이때 취득세 몇 %예요? 8% 곧바로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8% 곧바로 들어가고, 추후에 이걸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죠. 사후관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종전주택을 얼마 안에 팔아야 됩니까?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3년인데, 자, 요걸 정리를 또 한번 해보죠. 이거 원래 이제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 뭐, 어떡해요. 이거 또 들으신 분들 또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뭐 3년, 2년, 1년 이렇게 줄어요. 이해되시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만 이렇게 3년, 2년, 1년 이렇게 준다. 그게 아니라 뭐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요때는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3년이야, 3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언제 3년이냐, 3년이고 2년이냐, 1년이냐? 이때는 두 번째 주택, 2번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한데, 2018년 9.13 이전에 취득을 했어. 2018년 9월 13일까지 해가지고 그 이전에 2번 주택 취득하면 3년이에요. 물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그 외에도 다 똑같고. 자, 근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을 할 때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자, 한 번 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2번 주택을 취득하면 이때는 2년 안에 1번 주택 팔아야 되는 거죠. 조정에서 조정 갈 때. 이해되죠?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이 3년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2019년 12월 16일이 넘어서, 즉 17년부터 현재까지 만약에 내가 2번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땅 샀다. 19년 12월 16일이 넘어서, 그러면 얘는 1년 안에 종전주택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때 1년 안에 만약에 못 팔면 어떻게 된다? 8% 곧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보시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기사 하나 분석하는데 한 15분 걸렸네. 마음 같아서는 딱 끊고 싶지만 일단 좀 더 합시다. 자, 일단 좀 더 합시다. 자, 두 번째 기사 좀 볼게요. 두 번째 기사. 자, 4달 증여 취득세 12% 인상한다. 여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합시다. 본 기사는 이코노믹 리뷰인가? 이코노믹 리뷰라는 그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글씨가 작죠. 우린 이런 거 보기 힘들어요. 눈도 아프고 그리고 막 광고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정신사납죠. 그래서 이런 거 없애버릴 거예요. 자, 이코노믹 리뷰 신진영 기자님이 작성한 겁니다. 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잠깐만. 벌써 1000명이 들어왔어?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좋아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네?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두 번째 기사 한번 보면 더 좋겠습니다. 굳이 제가 무슨 뭘 쏘세요 그런 얘기는 하기 싫단 말이에요, 제가. 자, 두 번째 기사 다시 볼게요. 자,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자, 4달 증여 취득세 12% 인상된다. 시장 왜곡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즉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증여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일단 증여세도 증여세지만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럼 명의가 바뀌면은 우리 취득세가 바뀌어요. 더 쉽게 생각해서 내가 타던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내가 중고차 시장 매물로 놓고 이걸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명의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중고차 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잖아요.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똑같아요. 자, 증여를 하더라도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즉 증여 받은 사람, 이제 수중자라고 해요. 수중자,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자, 그 수중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수중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는 3.5 플러스 가산세가 붙어서 이제 4%가 4%. 몇 퍼센트? 4%. 자, 4%가 나옵니다. 4%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증여로 인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증여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경우에도 12% 최고 세율을 취득세를 적용하겠다.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도 현행세율보다 두세 배 높아졌는데 결국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아서 대부분 우회로로 증여로 선택을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제가 이 말은요 벌써 본 지가 3년이 넘어요. 3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증여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우려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3일 뒤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양도세 최고 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담돼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를 하더라도 똑같이 8%, 12%의 높은 증여 취득세를 내게끔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증여로 했을 때 취득세가 높아진다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책 발표 3일 뒤. 대책 발표 3일 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대책 나오고 나서 뭐 약간 풍선 효과 좀 있었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 우회로로 가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을 쓴다거나 했는데 3일 뒤에 곧바로 해명에 나서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입법 처리해가지고 또 올리겠다라고 한 거는 정말 좀 정부가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좀 약간 다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증여 취득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이 됐다.
여당에서는 증여취득세를 12% 인상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럼 이제 공포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공포되기 전에 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절세 수단 중 하나가 증여인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여기 나오잖아요. 증여 관련된 게시글도 뭐 네이버 카페에도 굉장히 많고, 뭐 실제로도 그렇고, 한국감정원에 따른 데이터도 증여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제 인간 데이터, 인간 제네시스 빅데이터를 봐도 2018, 2019, 22, 2020 계속 이런 기사를 제가 봤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라고.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자, 일단 조정대상 지역으로 좀 약간 범위를 좁혔네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무상 취득, 즉 증여죠. 증여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데, 2주택이면 8%, 법인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 그리고 고급 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최대 20%. 이게 핵심이지 뭐. 이게 핵심이지 뭐.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어찌고 저찌고 써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 취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때 되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고요. 그 외에 다른 전문가 의견을 좀 볼 건데, 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뭐 대학교, 뭐 좋은 대학교 하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스카이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세무대학, 세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그 세무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소위 말하는, 아까 말한 그 스카이보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스카이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스카이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쁘시면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어쨌든 그러는데, 그 서울시립대에 이제 계시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정부는 이번 710 대책으로 취득세 중과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게 증여세 문제로까지 번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취득세를 올려버리니까 양도세 중과 같은 거 다른 걸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즉 증여 같은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수요를 세금으로 누르는 방법을 생각한 건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가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교수님의 입장은. 자, 그래서 증여 취득세를 높이면 어떤 방법이든 경제적인 왜곡이 나타날 거다. 예컨대 제3자를 통해 또 다른 우회 방법이 나타날 수 있게, 이게 이제 명의 신탁 아닙니까?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나 막혔으니까 이제 뭐 명의 분산해야지.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을 다른 사람 명의를 통해서 샀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 증여 이슈 바로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세 내고 하면 모를까, 아니면 소비대차 계약서 쓰면 모를까, 그러다 당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방법은, 취득세를 이렇게 올리는 이 방법은 세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납세성을 떨어뜨린다. 세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야, 멋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요거. 어떤 방법이든 경제적인 왜곡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른 우회의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 세금이란 거는 누구나 내기 싫어요. 누구나. 어떤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납세 의무는 있지만 그게 지나치고 과한 경우에는 엉뚱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건 이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똑똑해지는 방송을 보고 칠 때 세금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 안 나온 게 하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기사, 제가 요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4달.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7월달에 나왔으니까 다음 달이죠. 8월달에 증여취득세가 이제 12% 인상된다. 요 기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 12%를 적용하겠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는 이것도 아니에요. 또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정 가액 이상이라고 한 거 보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2주택이면은 8%, 법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 고급 주택 및 별장의 경우는 최고 20%인데, 자, 이때 여기서 주택수 어떻게 카운트하냐는 거죠. 주택수 어떻게 카운트할까? 개인일까요? 세대 기준일까요? 주택수. 이때 주택수는 개인일까요? 세대 기준일까요? 자, 뭐 의견을 줘보세요. 지은지야 TV님 세대 기준, 딩동댕, 샤론유님 세대 기준, 체르카트로바님 개인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일단 체르카토르바님 포함해서 개인으로 생각하신 분 있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한 몇천만원 세이브 하는 거죠. 자, 수업료를 몇천만원 내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주택수는 세대 기준인데, 세대 기준으로 따질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취득세예요, 양도세예요? 취득세죠. 취득세란 말이에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아까 어디가 담당이라 그랬어요? 행정안전부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요. 작년 12월 달인가 나온 자료.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1세대의 범위가 뭐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된 가족, 즉 등본상이라는 거예요. 등본상. 근데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요거 아니에요. 실제 같이 사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논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과 공포에 몰아오는 게 이거죠. 3번.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느냐?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상견례 프리패스 TJ님께서 정리를 깔끔히 해주셨네요. 취득세는 내 새끼, 양도세는 내 새끼 아님. 자, 취득세 정말 세대 기준 주택수 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 보시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도록 이제 1세대로 간주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는 미혼 30세 미만 자녀라 하더라도 취업해서 소득이 있으면은 세대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양도세란 말이에요. 양도세, 국세란 말이에요. 국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득세, 지방세에서는 명백하게 써놨잖아요.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1세대 포함한다고. 이 자료 출처가 어디예요? 뭐 제네시스님이 어디 그냥 대충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들 힘들게. 여기 보세요.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작년 12월인가 나온 자료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했었어요.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근데 안 보면 모르지 뭐. 자, 어쨌든 쭉 올라가요. 요게 이제 2020년부터 바뀌는 그 취득세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쭉 가요. 여기 이제 이게 재밌지. 참고일 주요 질의응답 보여드릴게요. 뭐 보면 재밌어요. 왜 6억, 9억 구간만 세율을 바꾸시나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세율 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본 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데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 이제 여기 나오죠.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관련, 즉 세대 기준 주택수 하는 거에 있어서, 자, 1세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온 거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입니다. 취업해서 소득 있는 자녀도 1세대 포함됩니까?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포함됩니다. 즉 양도세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안전부 취득세에 있어서는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세대 분리를 못하는, 즉 사람구실을 못하는 놈으로 봅니다. 되죠?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주택수 계산 방식 어떻게 됩니까?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봅니다.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볼게요.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7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왔고 임대 등록 시 4에서 8년간 처분 제한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 올리는 것은 정책강 모순 아닙니까? 답변 좀 볼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정부가 임대 등록을 활성화하라는 것은 전세 등 안정적이고 양성화된 서민 주거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이지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자체를 지원하여 소유 집중을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길게 썼지만 안 해준다는 거죠. 임대 등록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 등 우대, 양도세 중과 배정 등의 혜택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죠. 전세 등 안정적이고 양성화된 서민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밝혔는데 왜 국토부에서는 투기꾼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래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질문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취업해서 소득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사람구실 못한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볼까? 최악의 경우. 자,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실제 세대 분리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잘 키운 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합니다. 부모님은 저쪽 이제 시골에 뭐 전라도나 경상도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서 이제 서울로 취업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잘했다. 그래 이제 너도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사서 뭐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가려무나, 오피스텔 말고 조그만 집으로 할게요. 또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세대 분리했는데 엄마 아빠 집이 2개, 얘 하나 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구실 못하는 애로 보는 거죠. 취득세는. 그래서 몇 주택으로 봐요? 2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3주택이죠. 3주택이니까 취득세 12% 맞는 거죠. 부모님,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12% 취득세가 너무 비쌉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된 걸 보고 뭐야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제도 합가구나 해가지고 얘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다가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회사를 뭐 옮기거나 뭐 해가지고 아니면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냥 양도세를 또 그 부모님하고 합가를 해요. 근데 이 양도세는 또 합치면은 또 실제 거주한 걸로 따져서 3주택도 중과 막 받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죠 이거? 여러분들은 에이 저거 돼 설마 난 안 그래 난 안 당해. 많이 당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경된 취득세율, 그리고 특히 취득세 따질 때 이제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그 세대 기준 취득세 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정부가 따지는지 제가 보여드렸고, 제가 작년에 12월에 나온 그 자료까지 제가 보도자료 원문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정말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피하셨다면은 정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정말 제가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다 캡처를 해놔요. 가지고 제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봐요. 진짜로.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짜릿해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절세할 수 있을 때. 자, 오케이.